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곳 천호역에서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아침 6시 46분입니다. 현재 6호 태풍 카눈이 계속 북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남해안에 상륙해서 계속 내륙을 관통해서 오늘 밤에는 수도 서울을 통과할 걸로 일기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은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서울 지역에 27개 하천에 대한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전거 출근길에는 한강 자전거길을 달리지 못하고 올림픽 공원을 경유해서 이곳 천호역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영화 오펜하이머가 5일 후인 8월 15일 광복절에 개봉이 됩니다.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지난 7월 21일에 개봉이 됐는데요. 그보다 25일이 늦은 이번 달 15일 앞으로 5일 후에 8월 15일 광복절에 영화 오펜하이머가 대한민국에 개봉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암호명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UC 버클리의 이론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삶을 일대기를 그린 영화 오펜하이머가 5일 후인 8월 15일 광복절에 개봉이 됩니다. 감독은 다 잘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입니다. 국내에 개봉됐던 영화, 과학 영화 인셉션과 인터스텔라가 있는데요. 그 인셉션과 인터스텔라 두 영화로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3,3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의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인데요. 이번에 오펜하이머도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3년 반 전에 2020년 3월에 인문학 서적 두 번째로 출간했던 작품이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인데요. 그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라는 책 안에는 4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두 번째가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인디언 태풍새의 저주, 또 청해만 연쇄 살인사건, 이상 4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제2편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다룬 내용이기도 한데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원동력이 가장 핵심적인 게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이른바 암호명 맨해튼 프로젝트고, 그것을 주도했던 인물이 UC 버클리의 이론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1904년 출생이시고 196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63년이란 짧은 생을 살다 가신 분인데요. 그분이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분입니다. 원자폭탄 개발이 시작된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한 달 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됐는데요. 그보다 한 달 앞선 1939년 8월 2일에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그 당시에 미국의 32대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인즉슨 현재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인류 최초의 핵폭탄인
원자폭탄을 개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인류의 종말이 초래될 수 있다. 즉 원자폭탄을 히틀러가 사용함으로써 인류의 종말, 이른바 아마겟돈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보다 우리 미국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내서 시작된 게 바로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도했던 인물이 UC 버클리의 오펜하이머 교수고요. 오펜하이머 교수는 그 당시에 노벨상 수상자 21명을 포함해서 6천여 명의 세계적인 자, 앞쪽을 배경으로 촬영하겠습니다. 자, 방금 차량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차량이 철수했기 때문에 공간 시야가 트이니까 천호역 사거리를 촬영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펜하이머 교수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주립대 UC 버클리의 교수였는데요. 참고로 UC 버클리는 제가 4년 6개월 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여행을 할 때 세계적인 주립대 UC 버클리를 혼자서 단독으로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 내려다 보면 남서쪽으로 대략 남서쪽입니다. UC 버클리에서 대략 남서쪽으로 한 10km 정도 지점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도 보입니다. 자, 그 UC 버클리에 그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던 세계적인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교수가 주도를 해서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암호명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했는데요. 그 당시에 오펜하이머 교수는 2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해서 6천여 명의 저명한 과학자들로 구성된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연구단을 이끌었던 인물이고, 오펜하이머 교수가 발탁이 됐던 직접적 배경은 그 미국 육군에서 그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그로브스 장군이 있습니다. 그로브스 장군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오펜하이머 교수가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를 했었습니다. 또 오펜하이머 교수가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그 최고의 프로젝트인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암호명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이유는 그 프리젠테이션 그것의 귀재였습니다. 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을 하는 프레젠테이션의 귀재가 바로 오펜하이머 교수였기 때문에 육군의 그로브스 장군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맨해튼 프로젝트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 책임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1945년 7월 16일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인 원자폭탄 핵실험을 진행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하기 불과 한 달 전입니다. 1945년 7월 16일 미국의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인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을 해서 미국은 원자폭탄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후 7월 26일에 포스탐 선언이 있습니다. 포스탐 선언에 서명을 했던 인물은 그 당시에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미국의 33대 대통령은 해리 트루만 대통령인데요. 7월 26일에 있었던 포tsdam 선언에는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과 그 다음에 영국의 애틀리 총리, 그 다음에 중국의 장제스, 이 세 사람이 포tsdam 선언에 서명을 했고, 그 당시에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은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를 했을 뿐인데요. 그때 포tsdam 선언이 어떤 내용이냐? 일본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는 겁니다. 일본은 즉각적으로 항복해라.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파멸이 있을 뿐이다 라고 최후의 통첩을 했던 게 1945년 7월 26일의 포tsdam 선언이고, 그것은 인류 최초의 핵실험인 원자폭탄 핵실험에서 성공한 때로부터 불과 열흘 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일본에게 최후의 통첩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포tsdam 선언 열흘 전인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해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확보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포tsdam 선언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8월 6일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인 리틀보이를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했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3일 후인 8월 9일에는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인 펜맨을 일본의 나가사키에 투하를 하니까 그때 비로소 그로부터 6일 후인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의 종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약 5개월 전인 2023년 3월 6일에 인문학 서적 네 번째 출간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 영어로는 월드워 2를 출간을 했는데요. 그 책에는 전쟁 영화의 단골 소재인 제2차 세계대전의 20개 주요 전투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제가 기술한 바야가 있습니다만은, 자, 2차 세계대전 인류 출현 이후 최대 규모의 사망자인 약 한 7천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됐던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 6년 동안의 역사인데요. 자, 그래서 원자폭탄이 없었다면 일본의 항복은 상당 부분 늦어졌을 거고,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 참전했던 미국의 젊은 청년들의 목숨은 수십만 명이 더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전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의 종결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암호명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오펜하이머 교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제목이 오펜하이머인데요. 오펜하이머, 그 영화가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난 7월 21일에 개봉됐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앞으로 5일 후인 8월 15일 광복절에 개봉이 됩니다. 영화 감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 개봉됐던 영화 인셉션과 인터스텔라라는 과학 영화 두 편으로 대한민국에서 3,3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지휘봉을 잡아서 영화 감독을 했던 작품 오펜하이머가 5일 후에 개방되니까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1950년 우리나라 6.25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 연방의 초선 상원 의원 메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 의원에 처음으로 당선된 초선의 연방 상원 의원 메카시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자 색출이라는 그러한 열풍을 몰고 왔었던 인물이죠. 좀이라도 공산주의와 관련된 인물들은, 또 관련이 없는 그런 인물들도 공산주의자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매장시켜버렸던 그런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을 주도했던 인물이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의 초선으로 당선된 메카시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자, 그 열풍 속에서 오펜하이머 교수도
이겨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 교수가 원자폭탄 개발에는 성공을 했지만은 수소폭탄 개발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이 핵폭탄에 있어서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일본의 피해가 컸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강력한 수소폭탄 개발에는 반대를 하는 바람에 또 공산주의자와 과일권의 과거에 좀 교류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공산주의자다. 그래서 소련의 스파이다. 공산주의의 그 종주국가인 소련의 스파이다라는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쓸쓸하게 퇴장을 해버린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해버린 인물이 오펜하이머 교수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 오펜하이머의 내용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의 수장 오펜하이머가 메카시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몰락을 하는 그러한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인데요. 그런데 참고로 그분이 1967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한 다음에도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의 첩자였다라는 그 혐의를 완전히 유명을 벗지 못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자, 오펜하이머 교수에 대한 공산주의자 누명 혐의는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 그분이 공산주의 혐의를 받았다는 것, 공산주의자라는 혐의, 구소련의 첩자, 스파이였다라는 혐의는 완전히 벗어났다. 첩자가 스파이가 아니었다라는 게 확인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혐의는 완전히 이제는 없어졌다. 그분은 미국의 애국자였다. 그런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2022년 12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펜하이머 교수는 소련의 첩자였다라는 그러한 혐의를 완전히 벗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5일 후인 8월 15일 광복절에 개봉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라는 그 영화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천호역에서 8월 15일 광복절에 개봉되는 영화 오펜하이머에 관하여 촬영을 했습니다. 자, 6호 태풍 카눈이 오늘 밤에 수도 서울을 관통할 것 같습니다.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태세를 잘 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아침 6시 55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현대백화점 천호점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